엄마 국어 10분 국어입니다. 21학년도 9월 평가원 시험 제일 어려웠던 독서 지문, 법 지문, 행정입법. 초등학교 때부터 3권 분립,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런 거를 다 배웠을 텐데 사실 얘네들이 완전히 이제 분리된 건 아니고 다 연결이 돼 있지. 게다가 이 법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고기 낚는 법을 알려주는 이런 엄마 국어니까 그놈들 알려줄 테니까 이런 법지문을 만났을 때 어떻게 내가 적용을 해가지고 풀어낼 것인가 집중을 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다른 법지문 나왔을 때 풀 수 있어야 돼. 그냥 아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 이러 따로 하면은 굳이 여러분이 기출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갑시다. 첫 단락은 언제나 그렇듯이 어렵지 않고 행정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한다. 그러나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나 지방단체와 같은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령인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규제. 원래는 국회가 만드는 건데 행정기관이 제정한 행정입법에 의한 규제 비중이 커지고 있다. 첨단 기술 이런 것들은 행정규제 사항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원래는 국회가 해야 되는데 행정기관이 제정한 행정입법 요게 커지고 있다. 첫 단락의 핵심어 이놈은 당연히 문제에서 출제하겠지. 자, 그 다음부터 보면은 행정입법은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자, 여기 써놨는데 3분류가 나왔어.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얘들아 이거 3분류 할 거야 하고서 시그널을 게다가 법지문이니까 용어 자체가 어렵다고. 개념어가 어렵다고. 이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면 좋은데 그냥 수능 보면서 정신없이 쭉쭉쭉 읽어 내려가면은 머릿속에서 이게 엉켜버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거를 이 둘째 단락 읽으면서 표를 작성하라는 게 아니라 둘째 단락에 중요한 내용도 표시해 놓고 셋째 단락, 넷째 단락 넘어가면서 요런 게 공차가 되는군. 근데 용어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한다? 간단하게. 이 표는 지금 끝까지 읽은 다음에 다시 표를 작성하라 그 얘기야. 처음에 읽으면서 표를 물론 그 정도 능력이 되면 최고 좋고 끝까지 읽었더니 오 장난 아닌데 이거 구분 잘 안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 표 작성하는데 연습하면은 30초에서 1분이면 되거든. 문제 풀면서 알겠지만 1번 문제부터가 장난이 아니지. 그거 다 끄집어내려면 굉장히 힘들다고. 표 작성하면 1번 문제 같은 거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지. 나머지 문제도 전부 가 이거 3분류 해놨다는 얘기는 나머지 문제 전부 다 공통점 차이점 묻겠다. 이런 시그널이니까. 요거는 고민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지문 가지고 다 읽고 나서 표를 한 1분 정도 작성하고 문제를 푼다. 1분. 굉장히 아까운 시간인 것 같지만 문풀하면서 왔다 갔다 할 시간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게다가 오답 확률을 엄청나게 줄여줘. 고민을 좀 해서 나 법지문은 좀 약한 편이다. 대부분이 솔직히 법지문이 약하잖아. 근데 운에 맡길 수는 없지. 그렇다고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마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 뭔가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선생님은 일반인들, 머리 똘똘한 애들은 사실 이거 읽으면서 다 기억을 해. 근데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기억이 안 돼요, 이게. 표를 작성한다. 표 작성했더니 얼마나 쉬워. 1, 2, 3으로 이것도 사실은 숫자로 써놓는 게 굉장히 간단해. 이거 굳이 얘네들 이름을 기억할 필요 없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공차가 되더라. 지문 갑시다. 국회는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원래는 아까 맨 첫 화면에도 봤지만 3권 분립이야. 법을 제정하는 거는 국회가 하는 건데 어떤 것든 특정한 내용은 행정부 니네가 좀 해라. 그거를 위임명령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근데 이거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절차를 거친다. 절차를 거친다. 이 위임명령은 국회가 권한을 준 거기 때문에 정당화되는 거다. 자, 그런데 포괄적 위임.
니네가 다 해먹어라 이러면 안 된다. 포괄적 위임은 안 된다. 다만 첨단 기술 관련성이 클수록 범위가 넓어지는 건 있다. 한편 자 이런 것도 선생님 몇 번 얘기했었는데 한편 또한 우리 한국어에서 이런 애들은 뭐라 그러지? 부가 정보라고 하지. 다 얘기하고 한편 또한 부가 정보를 국어 지문에서는 왜 줄까? 얘들아 이거 답으로 줄 테니까 제발 좀 기억해 하고 주는 거라고. 얘는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평가원 시험 보고 있는 거지. 평가원 수능 반드시 기억한다. 자 뭐라고 했냐면 범위를 벗어나거나 어구의 의미를 확대 축소하면은 안 된다. 당연한 거지. 법률에서 근거한 거니까. 됐지? 자, 두 번째 거 행정규칙은 절차에 관한 법, 이게 장난을 치는 거야. 절차에 관한 행정입법인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헷갈리라고 일부러 이렇게 주는 거지. 아까 첫 번째 거는 절차를 지킨다. 두 번째 거는 절차를 안 지킨다. 이런 게 차이점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아까는 법률에 위임 받아야 된다. 근데 여기는 법률 위임 받지 않는다. 역시 이것도 차이점. 두 번째 거 완전히 차이가 나네. 자, 그러나 예외 규정도 있다.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매우 크면은 행정입법의 유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고시나 예규가 될 수 있다. 너무 급하게 해야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행정규칙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럴 때는 당연히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급한 거니까. 3번 조례에 갑시다.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 제주도청 이런 데서 제정하는 거야. 그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지방의회가 주체가 되니까 이런 거랑은 또 구별이 되고 하지만 얘네도 법률에 근거한다. 1번, 3번 공통. 자,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 있다. 오호, 아까 이거는 또 차이점이네. 1번하고 2번은 안 된다 그랬지. 근데 얘는 포괄적 위임이 된다. 그리고 이런 데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 바짝 차리고 이따 문제도 나오는데 독서 지문에서 문학에서 반복은 의외로 잘 찾아. 근데 독서에서 통사 구조의 반복은 신경 쓰지 않으면 발견이 안 돼. 그리고 나중에 문제 찾으면 한참 걸리지. 그래서 세 지문 중에 한 지문만 보통 출제를 하거든. 그래서 세 지문 중에 한 지문은 반드시 통사 구조의 반복을 출제한다. 바짝 차리고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다르게 아까 어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안 된다. 이런 게 표시가 된다. 자, 조례는 절차를 거친다. 아까 1번하고 3번은 절차 있는 거, 2번은 절차 없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단락별로 일부러 이렇게 공차를 막 흩어놓는다고 헷갈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까지 읽은 다음에 일반인들은 다시 돌아와서 간단하게 표작성을 하고 문풀을 들어간다. 자기가 시험을 봤는데 솔직히 1등급 말고 나머지 2, 3, 4, 5, 6, 7 이분들은 표 작성하는 게 훨씬 나아. 그래야 실전에서 풀 수 있다. 문제 갑시다. 일치하는 것은 자, 1번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나중에 시험지 갖다 놓고 이제 평가원 같은 경우 시험지 갖다 놓고 한번 이렇게 볼 텐데 첫 번째 문제에서 일치 문제를 묻는다는 거는 첫 단락이거나 전체 주제를 묻는 문제라고. 또는 서술 방식.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부 다 개별적인 거 하나씩 하나씩 갖다 놨는데 첫 단락의 주제가 뭐였어? 행정부가 신속 대응하는 행정규제는 행정입법이다. 이게 첫 단락의 핵심 주제였지. 원래 법이라는 거는 입법부가 해야 되는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는 행정부가 하는 게 낫다. 첫 단락의 주제. 나머지 잠깐 봅시다. 아까 표 작성한 사람들은 얼른 제낄 수 있지. 자, 재정 주체가 1번, 2번은 행정부고 3번은 아까 지방정부였지. 자, 2번 모두 개별 상황과 지역의 특수성은 3번만, 조례만 되는 거고. 자, 국회 위임되는 거는 1번, 3번. 아까 2번은 위임 안 해도 된다고 그랬지. 자, 그 다음 포괄적 위임은 누구만 된다? 3번만 된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표 작성 안 하고 지문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요 지문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거였지. 선지 고르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 자, 이건 선지 고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 1번 문제였으니까 첫 단락이거나 전체 주제군. 그걸 먼저 찾고 시간 되면 제끼는 거고 아니면은 넘어간다. 자, 기억의 이유. 기억 뭐라고 해서? 위임 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은 효력이 없다. 어떤 제한? 법률의 제한. 그래서 법률의 근거. 요거를 규정하는 내용. 자, 행정규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두 번째 거였지. 그래서 역시 끝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행정규제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첨단기술 같은 경우는 위임명령으로는 어렵다. 그럴 때는 행정규칙을 쓴다. 그래서 범위가 위임명령하고 같지 않았지. 범위가 달랐지. 차이점을 묻는 비교적 쉬운 문제. 29번을 봤더니 보기를 잔뜩 줬는데 여기 뭐라고 해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뭘 신경 써야 되냐면은 대통령령 1번, 지방의회 3번. 그러면 1번, 3번에 뭘 찾는다? 공차를 신경 써서 찾는다. 그 중에서도 어려운 문제는 뭐다? 공통점, 즉 통사구조 반복한 거 너 확인할 수 있니? 이걸 묻는 문제라고. 그래서 1번 모음 어떻게 됐어?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확대, 축소, 재정하면 안 된다. 3번 뭐라고 했어?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할 수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1번에 있는 개념어의 의미, 3번에 있는 개념어의 의미는 일치하겠군. 다르게 사용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이런 게 이제 살짝 추론 문제인데 근본은 그냥 통사구조 반복을 찾은 사람은 쉽게 푸는 거고 아니면 이거 보기하고 지문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3조에서는 뭐 5조에서는 뭐 왔다 갔다 해야지. 우리는 뭐 한다?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엄마 국어다.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이거 신경 안 쓰면 어떻게 돼? 모든 문제가 일치 문제가 되는 거야. 다 찾아야 돼. 그러면 당연히 시간 내로 못 들어온다고. 여러분은 지금 엄마 국어 유튜브를 왜 봐? 낚시하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1등급 100점 여기 가려고 유튜브를 보는 거죠. 여러분은 꿀강의를 듣는 거야. 자, 어휘 문제는 뭐 이렇게 쳐다보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21학년도 9월달 가장 어려웠던 행정입법 지문을 살펴봤고 특히 지문에서 특히 법지문에서 표 작성을 어떻게 할 건가 말 건가 그 다음 문풀에서 왔다 갔다 지문하고 보기를 계속 쳐다볼 건가 아니면은 한 방에 풀 건가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엄마 국어